예천에서 닷새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늘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까지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경주의 6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대구 수성 을에 출사표를 던진 4 후보들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한 달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예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청년층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PC방이나 주점 등을 꾸준히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전병주 기자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예천군에서는 1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19살, 20살 청년입니다. 대부분 PC방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 일대에 있는 PC방은 모두 3곳입니다. 예천군에서는 이곳 PC방에 대해서 휴업 권고를 계속해왔는데요. 하지만 단 한 차례도 휴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천군은 청년들이 인근 지역을 자주 왕래하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는 인근의 경산시와 대구시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친구들끼리 또 어울려 다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감염원이 예천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로 인해서 가족으로 또 전파가 되고 더 강력하게 점검하고 나머지 확진자들 중 일부도 마트나 병원, 대중목욕탕, 사전투표소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천군이 일부 확진자들의 동선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까지 확진된 가운데 상대 후보 측에서 예천군이 의도를 갖고 뒷북 공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천군 행정이나 보건당국에서 동선 관련해서는 추호도 은폐나 축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확산에 동선 축소 의혹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무소속 김일륜 후보의 사퇴로 6명이 경쟁을 펼치게 된 경주에서는 막판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저마다 경주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새로운 인물론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급속히 바뀌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경주에는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주에는 역동적인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의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선 의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에 결실을 맺겠다며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저 김석기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더 큰 경제 발전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광학 박사임을 부각시키며 관광도시 경주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주는 지붕이 없는 역사문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중한 자원을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을 잘 살려서 제가 세계인들이 많이 와서 경제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는 이른바 발품 유세로 부동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줄서기 정치가 아닌 시민들이 잘 살도록 만드는 진짜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경주 민심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호 6번 권영국이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지를 모아주십시오. 이번엔 바뀝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나라를 바르게, 보수를 새롭게, 경주를 잘 살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에 성공한 뒤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 당 혁신과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저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고 밀어주시고요. 무소속 당선되더라도 바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후보 6명 중 누가 최종 선택을 받을지 이제 유권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4선의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옮겨가면서 무주공산이 된 수성을, 수성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수성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핵심 이슈로 꼽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을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수성구의 구도심격인 수성을 지역.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숙제 중 하나는 수성갑을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명문 학군에서 답을 찾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명문고가 수성갑 지역에 몰려 있는데 이 중 하나인 경신고등학교를 지산동으로 옮겨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핵심 원인은 저는 명문고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신고등학교를 지금의 수성소방서 건너편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합니다. 이인선 후보는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40년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을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특히나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건물과 지상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축이 많습니다. 이런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산 건물지구의 용적률을 높여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전부 통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여기에 40~50층 빌딩도 올라갈 수 있는 그야말로 수성구의 중심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신익수 후보는 개인 공약 대신 당의 3.3 공약을 내세웁니다. 지역 개발을 줄여서 남는 예산을 주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허투루 낭비되는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재정을 아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배당금으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 외치는 내 후보. 과연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각 선거구별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이번 시간에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을 살펴볼 텐데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형규 후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서횡단 고속철도 건설은 동서 신산업지대를 형성하고 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과 봉화, 오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국지도 20호선을 봉화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지역이 다시 한번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나라가 온통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까지 처해 있어서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영주 지역으로는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를 조기에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울진 지역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건설 재개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봉화 지역에서는 현재 백부대간 수목원이 건설되어 있는데 백부대간 수목원과 연계한 백부대간 수목원 탐방로드 또는 산림 휴양단지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지역은 지금 가장 수건 사업이 31번 국도의 4차선 직선화입니다. 그 사업을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지방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영주의 베어링 클러스터를 5년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영주, 봉화, 울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산과 바다와 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영주, 봉화, 영양, 울진을 크나큰 관광 델타화를 해서 치유관광의 본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유권자 안현정입니다. 문경시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체조, 라인댄스, 근력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모든 운동 수업은 휴강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문경시 국제정구장 생활체육시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군체육부대 시설도 각종 체육 행사에 좀 더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포츠 도심에도 지역 대학에 체육 관련 학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체육 관련 학과를 발전시켜 지역 인재로 선수로 국민체전 등 출전시키고 졸업 후에 민간 체육회의 생활 체육 지도자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륙 고속철도 개발은 풍선 효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관련은 지역 특성화로 소득 증대와 반산 모노레일 신규 개장과 환경세제 코랄라와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문경의 지향점은 아이 낳고 키우기, 100억 목표 장학 제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과거 강산 도시 탈피, 스포츠 관광도시 지향, 지역 경제 활성 정책, 모범적 민간 체육회 스포츠 제공으로 시민들의 질 향상, 국군 체육부대, 전지 훈련 메카 차별화된 지역 스포츠 인프라 최대한 활용 등으로 발전 잠재력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약,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입니다. 4.15 이번 선거에는 일찍 사전투표를 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이다.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유권자 최경윤입니다. 저는 문경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렌터카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카 수집 등 다양한 자동차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점촌청년회에서 상임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점촌청년회에서는요,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사업을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문경시 지역의 봉사활동과 자기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취소되어 지역사회의 소독과 방역 작업 등을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촌청년회의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님들께 공명한 선거를 부탁드렸고, 공명한 선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회원들과 합심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더더욱 힘든데 경제 침체가 계속되지 않고 경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일과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 오로지 지역 발전에 힘쓰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일 하루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6,819명이 됐고 경북에서는 예천에서 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 1,293명을 기록했습니다. 1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37명이며 이 중 완치자가 7,447명으로 완치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월 대구와 청도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이만희 총회장이 1월 16일 대구, 1월 17일 청도를 방문한 것을 파악했다며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신천지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1차 소송인단은 약 1,000여 명으로 업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피해 보상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소송인단은 청구 금액이 100억 원대로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할 경우 가압류 신청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홍준표 후보에게 한 남성이 욕을 하며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쯤 두산 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접근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을 한 뒤 달아났습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지난 9일 저녁에도 해당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콜라 페트병을 부수면서 홍 후보를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상반기 주요 축제를 모두 취소 연기했습니다. 4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와 6월 중순 예정된 청도 소싸움 축제는 전면 취소됐고 미스 경북 선발대회 등은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청도군은 행사 취소로 남은 예산 7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아이디 제보25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